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이탈리아 일부 리그팀의 축구팀이 블록체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얘기,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가상 패션 플랫폼,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의 탑 NFT 판매량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er Milan signs $100 million sponsorship deal with 자이트라 랩스 Digital Bits Foundation. 세리에 A의 인터 밀란이 자이트라 랩스와 1억 달러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탈리아 축구 챔피언이죠. 인터 밀란이 자이트라 랩스와 후원 계약 8,500만 유로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인데요. 달러로는 한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인터 밀란은 이제 공식 글로벌 디지털 뱅킹 파트너로 자이타라 랩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앞으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홈 경기 티켓의 주요 구매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모바일 티켓을 그러면은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유로 2020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티켓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축구 클럽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안표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티켓으로 안표를 방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이번에 인터밀란과 이제 계약을 맺은 자이타라 랩은 자이타라 랩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비츠라는 또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비츠의 XDB라는 그런 토큰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스포츠 구단에서 지금까지 안표 관련된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가 아닌가. 왜냐하면 거래 내역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오는 이점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구단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실리즈나 소시오스닷컴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요. 그들은 팬 토큰 기반으로 팬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클럽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죠.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인데 예전에는 그냥 즐기고 누리기만 했던 팬들이 자기가 그 팀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팀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팬 토큰을 가진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그 등장 음악이 뭔지 그리고 세리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는 주장 완장에 어떤 문구를 차고 나올 건지도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매주 좀 스포츠 구단들과 암호화폐 서비스의 협력 소식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뤘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슈가 되겠네요. 네, 어떻게 좀 다른가요? 구체적으로요. 네. 기존에는 이제 팬 토큰으로 구단으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팬 토큰을 판매한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로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한다면요. 이번에 자이타라 랩스는 후원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입장권 자체 토큰을 XDB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터밀란 구단 주변에 구단 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소매점에서도 XDB를 받을 수 있는 또 XDB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인터밀란에 있는 그 주요 선수들의 NFT까지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그 사업 영역이 활용 영역이 좀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좀 광범위하게 사업을 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축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광이나 마찬가지예요. 최근 NFT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 클럽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다양한 NFT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광고를 할 때 NFT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암호화폐 생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상당히 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 클럽이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이 블록체인 구단과 협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 클럽 입장에서는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면서 PSG 토큰으로 뭐 티셔츠를 판매를 했고 그 수익이 메시의 3년치 연봉이었다 이런 기사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좀 스포츠 구단에서도 좀 수익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NFT나 블록체인이 이제 핫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그냥 메카다 해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치 지구촌이라고 저희가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아, 이게 진정한 블록체인 지구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뭔가 좀 뜨기만 하면 금방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구단과의 이 블록체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아닌지 향후 뭐 축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도 블록체인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스포츠 구단에서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을 만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NFT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rypto.com virtual fashion platform to launch NFT store SpaceX inspired pieces. Crypto.com이 SpaceX 의 영감을 받은 프레스X와 NFT 패션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패션계에서도 역시 NFT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이 크립토닷컴에서 그 디지털 패션 기업인 드레스X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드레스X가 크립토닷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기들의 그 스토어를 열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크립토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클릭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레스X거든요. 네. 예, 그래서 드레스X 그 스토어에 들어가면 몇 가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드레스X가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당히 우주적인 분위기죠. 네. 스페이스X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옷 컬렉션을 거기에서 런칭을 했고 네.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주적으로 생긴 옷이네요. 가격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 가격적인 면도 나와 있나요? 예,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네. 그 코스믹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로 좀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초 경매가가 525불 정도, 525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로 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트 이거는 가격 경매를 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5,420달러. 네.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가까이 이제 판매를 하고 네.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스웨트셔츠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2,420불 이런 식으로 일부는 경매, 일부는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매 형식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몇 천만 원은 좀 오히려 낮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큰 돈을 지불하면서 옷을 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패션쇼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패션쇼를 보면 옛날 앙드레긴 패션쇼를 생각해 보면 정말 평상시에 입기 힘든 그런 특정 컨셉의 옷들을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또 이제 후원자들은 그걸 이제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보관하는데 그런 패션쇼를 열고 그리고 구매하고 보관하고 그때 이제 드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두 명의 사업가가 이러한 탄소 발자국을 좀 없애겠다는 취지로 드레스 X라는 가상 NFT 플랫폼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컨셉은 그대로 가되 네. 그것을 이제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이 환경 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보관도 쉽고
향후에 판매도 좀 유리한 용이하죠.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이제 패션쇼를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새로운 관점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패션쇼를 할 때 의상들을 계속 바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온라인 패션쇼로 가는 추세인가 봐요. 네, 최근에 뭐 럭셔리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라든지 그런 쪽도 NF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럭셔리 브랜드가 자신의 그 옷들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특히나 여기서 드레스X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X에서 구매한 옷을 그 구매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입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SNS에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게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에까지 차용이 되면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들이 이렇게 이제 구매한 가상 NFT 옷을 입고 다니는 세계가 오겠죠. 네. 예. 그러면 더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촉진시킨 면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메타버스가 좀 광풍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옛날에 뭐 싸이월드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예. 또 리니지 게임도 지금까지 해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촉발은 했지만 코로나가 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메타버스 안에서 NFT를 가지고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 아까 패션 브랜드가 또 NFT 블록체인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이미 패션 사업에 진출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발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도 상품형 NFT처럼 네.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옷을 구매를 하면 옷과 함께 이 NFT를 주고 또 NFT를 활용해서 메타버스에서 동일한 옷을 입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쪽에 뭐 근무를 하거나 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NFT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사 브랜드를 좀 네.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NFT 특집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NFT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번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top NFT project sees more than USD 115 US dollars in sales in 1 week.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탑 NFT 프로젝트 4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 뎁 레이더에 따르면 8월에 출시되고 이제 7월 말에 출시된 NFT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네. 그중에 인기가 있는 거 한 4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전에 혹시 대표님 NFT를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래야 좀 신뢰가 갈 것 같거든요. 네. 예. 저는 2017년에 크립토키티라고 네. 그때 들어봤어요. NFT를 하나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예요. 네. 그럼 2017년도부터 쭉 이제 NFT 시장을 지켜봐 오신 입장에서 오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때 제가 크립토키티를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에 갖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그냥 갖고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오픈시에 연결을 이렇게 해보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아직 하나씩 살펴볼까요? 판매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제로 앤 원 폴스라는 NFT예요. 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면 그림이 나오지만 사람의 옆모습을 가지고 있는 NFT입니다. 그래서 그 NFT 최근에 나온 NFT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뭐 배경, 신체, 뭐 눈, 머리, 입 등 한 10여 가지의 특성들을 선택이 아니라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네. 민트 NFT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민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의 희소도가 더 높을수록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7일 동안에 1억 1,530만 달러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옆모습이 나온 그림, 저게 이제 첫 번째로 핫한 NFT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저렇게 보면은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네. 예,
저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좀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 좀 더 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오픈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이 마스크 쓰고 있거나 네. 그냥 안대를 끼고 있거나 사람 모양에 있는 NFT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예, 저렇게 누군지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NFT들이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감성을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는 사이버콩즈라는 NFT인데요. 2주 만에 한 3천만 달러 정도. 그래서 발행 가격에서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최소 1114%의 이제 상승을 맞았다. 네. 한 10배는 최소 벌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개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이버콩즈 NFT는 1만 이더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1만 이더요? 네. 그러면 4억 정도 맞나요? 네. 한번 계산 한번 네. 해보시죠. 뭐. 네, 어마어마한 4억 훨씬 가치네요. 넘겠죠. 네, 그렇겠네요. 100이더가 그렇습니다. 4억이니까. 네, 네. 그러네요. 이게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4개 혹은 건가요? 5가지. 네, 그 NFT마다 특성이 어떤 거는 4개, 어떤 거는 뭐 5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34 곱하기 34 픽셀 이미지인데 네. 좀 약간 어설프게 생겼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유인원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세 번째는 제너러티브 마스크라는 건데 네. 출시 이후에 약 1,000만 달러 매출이 발생했고요. 초기 투자자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150%, 네. 한 1.5배 정도 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라바랩스랑 패러렐 알파 소유자들이 좀 일부 샀다라고 해요. 네. 이 라바랩스는 크립토펑크 가장 유명한 NFT죠. 네. 예, 크립토펑크를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네. 예. 거기서 샀다는 건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크립토펑크를 구매했었던 좀 안목이 뛰어난 네. 그런 구매자들이 요 제너러티브 마스크.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제너러티브 마스크 상당히 어트랙티브 하더라고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끌리는 포인트였나요? 차밍 포인트. 네. 네. 좀 어설픈 이미지와 달리 상당히 정교한 이미지가 좀 제 이목을 좀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바랩스와 같은 안목을 갖고 계시군요. 마지막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예, 퍼지 펭귄이라고요. 좀 뚱뚱한 펭귄이라는 뜻인데요. 네. 5주 만에 9,760만 달러가 판매됐고요. 이 8월에 가장 많이 거래된 컬렉션입니다. 예, 가장 비싼 것은 45만 8천 달러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NFT 프로젝트가 가장 좀 끌립니다. 8월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네, 네. 그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공통점이나 아니면 뭐 주목하면 좋을 만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팝아트, 최근에 비자가 또 네. 15만 불 상당의 크롭토 핑크를 하나 구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팝아트의 창시자인 앤디 워홀을 보면 앤디 워홀이 캠벨 수트 통조림이나 꽃 컬렉션으로 팝아트를 선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좀 약간 아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비슷하게 생긴 통조림들이 쫙 있는데 각각 개별이 비싼 가격에 팔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어떻게 물감이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앤디 워홀의 팝아트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겠네요. 오늘 NFT 관련된 소식들 위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